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생 인권 교육을 하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 자신의 인권은 자신이 지켜야 되겠죠. 물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교육을 잘 듣고 자신의 인권은 자신이 지킨다. 내 인권은 내가 지킨다. 내 친구의 인권까지 지켜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욱쌤, 영욱쌤 하고 있는 김영욱쌤 되겠고요. 김영욱쌤은 나곡중학교에서 인권 담당도 하고요. 학교 폭력 책임교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학교의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사진 참 잘 나왔네요. 멋있네요. 자,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그 어떤 말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 또한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 자신보다도 더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존중하게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선생님의 품에서, 이때 선생님도 될 수 있겠지만 어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른이라고 하는 세대가 청소년이라고 하는 후배 세대를 아주 안전하게 지키고 감싸고 있고요. 누구 하나 찌푸린 얼굴 없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도 없죠. 선생님도 웃고 있고요. 학생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서로서로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학생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학생의 책임부터 먼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나의 책임부터 먼저 알고 나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것이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매년 학생 인권 교육을 하면서 이 학생의 책무, 학생의 책임을 빠뜨린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 3학년 같으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학기에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계속 선생님 교육을 받아왔을 텐데요. 아마 이 문장을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아마 봤을 겁니다. 아, 그때 그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이기적인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까지도 알아야만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고 볼 수 있겠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생각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학생의 책무, 선생님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선생님이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아님을 밝혀드리고요.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죠?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 제4조 제5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학생은 학습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문지까지 한번 돌려서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하는가까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외에는 인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 또는 공부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권에 대해서 스스로가 학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2번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1번이 되어야만 2번이 되겠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지 않은 건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해서 학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많이 아는 만큼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교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개인의 인권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왔던 부분이 타인의 인권 존중을 제일 먼저 나온 것이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따라서 나의 인권이 중요하면 교사와 다른 사람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타인의 인권 또한 존중해 줄 수 있는 멋진 학생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교 규범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권이라는 것은 각자의 개인의 인권이 되겠죠. 개인의 인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은 다시 학교에 오면 한 개인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집단, 단체가 되는 것이죠. 집단, 단체가 살아가는 학교라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집단에서는 내 개인의 인권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의 교실에서 또는 2학년 전체, 3학년 전체, 1학년 전체가 되고요. 또는 그 3개 학년을 합치면 전교생이 되고요. 그 안에는 선생님도 있고요. 여러 집단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그 집단의 규범이 있게 마련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집단 방역을 위해서 한 개인의 권리가 조금은 침해당한다는 것을 느꼈죠. 지금도 우리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어떤 집단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학교 규범을 반드시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책임으로 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지만 선생님이 필요한 것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 인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학생 인권도 제한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더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금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작은 인권의 의미를 넘어서서 세계 인권선언 제30조 이미 세계에서 인권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옛날에. 따라서 그 안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 또는 사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권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은 어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냐
개인의 인권이냐고 물으면 누구나 답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 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권,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서 수업 방해는 학생 인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개인의 인권은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죠. 따라서 항상 여기서는 나의 인권을 주장하기 전에 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중요하다라면 타인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나와 너는 동등하게 소중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 말은 내가 배려해 주기 때문에 내가 손해다라고 느끼면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에 속하는 것이겠죠. 내가 배려해 준 만큼 나 또한 상대방에게 배려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주고 나 또한 받는 것이다. 그러면 동등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학생을 배려하고 존중하면 학생 또한 선생님을 배려하고 존중하겠죠.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선생님 또한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겠죠. 그것이 서로 오고 가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된 규범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 책임의 엄격성을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나오죠. 선생님이 지금 인권교육을 하는 이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학습해라, 여러분들의 의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학습하지 않는 친구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놓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 전체에게 지금 인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규범이라는 것은 모든 학교에는 합의된 규범, 학교생활 인권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 합의된 규범에서 준수해야 되고요. 그 위반 시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따라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제가 만든 규범, 제가 합의를 한 규범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만들어진 규범을 직접 만들지 않았죠.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내가 만들지 않은 규범을 1학년으로서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작년에 여러분 선배 중1, 중2, 중3, 지금은 고1, 중3, 중2가 된 선배가 되겠죠.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올해 지금 중1이 되어 입학했다라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존중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올해 다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중학교 1학년들에게 지금 만들어진 인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다시 설문지를 통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의 합의된 규범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앞에 선생님이 학생의 의무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2010년 9월 17일 날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죠? 네. 지금도 9월 달이니까 여러분들 거의 딱 10년 전에 이것이 만들어졌다. 동년, 같은 해 2010년이 되겠죠. 10월 5일 날 공포되어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규범이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방으로 이것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학생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첫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총 5장 4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학생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라고 치면 거기에 나옵니다. 다운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권리를 공부하는 모습이겠죠. 단순한 권리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여러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게 될 것인가를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학생인권 조례 제2장에 보시면요, 학생의 인권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1절 제5조에 있는데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그 밑에 세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1번이고요 2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일일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지는 못하고요, 시간이 너무 없죠, 그죠? 따라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 부차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오타가 나왔네요. 언어, 장애, 용무,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이것 등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굉장히 조건이 많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하면 이게 필요 없는 말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열했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종교가 있건 종교가 없건, 기독교이건 기독교가 아니건, 이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왔는지는 선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종교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선생님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을 이유는 절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이, 선생님은 나이가 많고 여러분은 나이가 적고,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을 차별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사회적 신분? 네, 요즘 뭐 신분이 있습니까? 조선시대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그죠? 노비이고 평민이고 이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대를 살아가는 선생님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출신 지역, 선생님은 경상도 출신인데요. 출신 지역, 선생님 경상도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차별합니까? 에이, 지방에서 왔네. 에이, 지방. 자, 이게 바로 차별이 되겠죠. 선생님이 사투리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선생님을 좀 낮은 급으로 판단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신 지역이 어디든 간에 그것은 차별을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에도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나와 있던 어떤 부분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 용모, 얼굴 생긴 것,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용모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죠.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단순하게 인권 침해를 떠나서 인권 침해는 넓은 의미이고요, 학교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모에 대한 차별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이런 말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 역시 장애가 있는 것 가지고 놀리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놀리는 경우나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차별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세하게 스님이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즉 학교라는 곳은 학생이라고 하는 미성년자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 학교죠. 그래서 영국생님이, 그 다음에 학생부장생님이, 그 다음에 여러 담임생님들이 쉬는 시간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이유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들 학교에 한 학년씩 왔을 때에도 선생님이 마이크 잡고 매 시간에보다는 점심시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어른들은 마스크를 쓰고 안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에 온 우리 학생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또는 국가에서의 이 방역의 안전 대책을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오면 마스크 벗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학교에 와서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고 너무나 때를 지어서 가까이 붙어서 턱 마스크를 하고는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혼내거나 지시하면 돌아서서 선생님 욕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잘못된 자신의 모습인가를 한 번 더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자유롭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학교다 보시면 되겠죠. 3절입니다. 교육에 관한 권리도 학생으로서의 인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교육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는 교육 안 받고 싶어라고 이해하는 친구들도 많죠. 4번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 자유, 정보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여러분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정보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미리 보시면 되겠죠. 자, 학생인권 계속 이어집니다.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의 자유 또한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모욕감을 주고 상대방을 명예훼손까지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인권 침해를 떠나서 학교 폭력이라는 사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회가 상당히 잘 운영되어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학생 자치회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다른 자치회에 참여되지 않은 친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영국쌤은 우리 학교의 학생 자치와 학생 참여의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영국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의견을 주시면 선생님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역시 이 복지에 관한 권리는 영국쌤이 여러분들의 복지를 책임져 질 수는 없습니다. 복지에 관한 권리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통해서 학생 자치회에 넘어가고요. 학생 자치회는 다시 학생 자치를 담당하는 부서에 넘어가고요.
학생 답치 부서에서는 다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께 건의가 들어가서 여러가지 복지에 관한 권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겠죠. 8절입니다.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내가 지금 잘못을 했다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징계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되겠죠. 선생님이 볼 때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주고 있다라고 영국쌤은 생각합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학생으로서 반대 의견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의견 주시면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절입니다.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인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보호해주는 친구가 담임선생님이고 또 영국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았으면 선생님들이 보호해줄 것이고요. 또 선생님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으면 그것 또한 학교장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권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학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또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입니다. 학교에서는 소수 의견도 있고요. 소수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바로 경제적으로 조금 불리한 학생들 또는 학교에서는 장애인들 이런 학생들이 소수 학생이 되겠죠. 이런 학생들에 대한 권리 또한 학교에서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나곡중학교의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얼마나 또 잘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인권 교육할 때마다 나곡중학교의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자, 이것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 학생 활동마당 안에 들어가면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2019년 바로 12월 말에 개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대로 올해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우리 나곡중학교의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운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 여러분께 몇 가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의 복장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울에 춥죠, 그죠? 그래서 동복은 목 티셔츠를 입고 코트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셔츠라고 남방이라고 하죠, 그죠? 그 남방만 입으면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방을 입지 않고 바로 목 티셔츠를 입고 코트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이 많이 춥다라면 너무 떨지 마시고 목 티셔츠를 입고 우리 폴라티라고도 하죠, 그죠? 입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복 외투에 관한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마이라고 하죠, 그죠? 와이셔츠를 입고 마이를 입으면 추운 친구들이 많죠. 또는 목 티셔츠, 즉 폴라티를 입고 또 마이를 입어도 마이가 흔히 불편하다. 겨드랑이가 팔이 안 올라간다.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동복 외투는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겨울용 교복 상의 착용으로 인해 불편할 경우 이 겨울용 교복 상의 착용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가 됩니다. 이 마이가 불편할 경우에는 코트 없이 그렇죠? 마이 없이 교복 조끼 위에 외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점퍼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퍼를 입는 경우에는 교복 조끼 위에 외투를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코트 안에는 정상적인 교복을 갖춰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안에 사복 티를 입고 외투를 입는 것은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겨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하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 티셔츠를 입고 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외투는 사복 외투 걸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추나 추동복이라고 되어 있죠.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요. 기후, 기온의 변화에 따라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착용 가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는 한여름에 더 추워요. 그러면 뭘 입을 수 있다고요? 한여름에는 우리가 하복을 입어야 되죠. 근데 춘추복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춘추복이라 그러면 긴 남방의 조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나는 춥기 때문에 긴 남방의 조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친구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 안에는 무조건 하복을 입어야 됐고 그 겨울의 날짜에는 무조건 동복을 입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옷 입는 것이 정해져 있었죠. 지금 보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다 그것이 여러분들 인권을 위해서 다 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착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바지는 하복을 입고요. 위 상의는 동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이 많은 친구들은 때에 따라서 충분히 혼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내에서는 생활복, 체육복을 입을 수 있고 등하교도 가능하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여러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는 좀 자유로운 복장을 위해서 교복을 갖다가 많이 풀어줬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생활복과 체육복을 등하교에도 입을 수 있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복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사복을 입고 온다 그러면 학생 생활 지도를 책임지는 영국생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학교 교복 규정을 잘 보시고요. 사복은 어디까지나 가정에서 입어주시고 학교에서는 지정된 교복을 잘 입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동일한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엄중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인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정답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권 침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인권 침해 맞을까요? 아닐까요? 바로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답을 안 봐도 아시겠죠? 위의 사례와 같이 동일한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지도를 한 것이라면 성별에 의한 차별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교육 방식은 차별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남학생이라는 이유,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우대를 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이유냐 아니면 여기처럼 합리적 교육 방식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당하게 더 엄중한 지도받다라는 것은 그거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 이게 합리적인 교육 방식이 뭐가 됩니까? 라고 묻죠. 예,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이 이와 연관된 축구를 할 때 체육 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공을 먼저 양보하라고 합니다. 남학생은 뒤에 하라고 해요. 남학생은 열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축구는 남학생 것인데 왜 우리가 먼저 안 하고 여학생을 먼저 시킵니까? 먼저 해야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남학생들의 불만이라는 것이죠. 선생님 말 중에서 남학생들의 의식이 맞습니까? 그렇죠. 축구가 남학생들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이미 남녀 차별의식이 학생에게 있는 것이죠. 2020년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남녀 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남학생 것만이 아니죠. 모든 운동은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차별인가? 당연히
성별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배려하는 교육까지 차별행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차별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성별 간의 차이를 인정한다. 즉 남녀 간의 차이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운동신경이 또는 운동의 어떤 빠름이나 이것이 누가 더 나으냐 라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또 정당하게 배려해 주는 것은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여학생들에 비해 적어질 수 있을지라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시간이 적어질 수 있을지라도 운동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배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45분이라는 시간 중에서 여학생에게 30분을 주고 남학생에게 15분을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박탈된 게 아니죠. 여학생이 좀 많이 줬고요. 남학생은 적게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박탈되거나 배제된 것은 아니죠.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성별 간의 신체적 발달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축구는요, 오히려 많은 시간 동안에 남학생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체육 시간에 여학생들이 축구를 한다고 한다면 여학생에게 좀 더 많이 할당, 배당해 주는 것이 오히려 체육 선생님으로서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쉬는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여학생들이 축구하려고 나오면 누가 운동장을 점령하고 있습니까? 남학생들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축구하러 나왔는데 운동장에 여학생들이 더 많이 점령하고 있다면 남학생들 어떻겠습니까? 단지 운동장에 축구하러 여학생들이 안 나올 뿐이죠. 따라서 체육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여학생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절대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 남학생들 잊지 마시고요. 이 성별 간의 차이를 인정해라라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신체적 발달의 차이, 성별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보시면 줄넘기라든지 여러 가지 개수를 제한하는 부분에서 A등급, B등급이 있죠. 예를 들어서 2단띠 같은 경우에 남학생은 60개를 하면 A등급. 근데 여학생도 60개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학생은 40개 내지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학생은 40개 하면 A등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선생님 남녀 차별입니다 이거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이죠. 즉 신체적인 발달 조건에서 남학생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규정을, 여학생에게는 좀 낮은 규정을 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등을 두는 것은 절대 차별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영웅쌤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인권 침해를 받았으면 그 친구에게 부당하다고 말해주시고 사과받으시고 용서해줄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내가 다른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